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스크린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를 설명할 거냐? 오늘은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지식인데, 이제 그게 폭발력에 관한 저의 지식들입니다. 이제 저는 평소에 되게 폭발력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냥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가 저의 생각에 폭발력에 좋은 훈련들은 뭐가 있고 어떻게 훈련을 해나가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만의 지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전개하는 지식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머릿속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체계적이게 설명은 못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폭발력에 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단은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육이 기반이 돼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근비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근육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근비대 훈련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 몸에 근육이든 뭐든 힘을 낼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에 기본 배터리 크기 자체가 그냥 작아버린데 거기서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크면 클수록 배터리를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수용 용량 자체가 많아져요. 그래서 일단은 폭발을 위해서 기본 근육량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지 뭐가 있어야지 뭐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 근육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근육량이 하체에 많으면은 제일 좋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점프나 폭발력, 스프린트, 우리가 집중하는 건 점프 스프린트죠. 스프린트에 필요한 그런 힘은 거의 다 하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체 근육량이 많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근비대를 쌓았다 칩시다. 그리고 만약에 근육이 있는 사람이라 해요. 그럼 이제 근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점프력이라 봐도 돼요. 점프력과 이 스프린트 능력이라 봐도 됩니다. 이제 근력이 있으면은 우리 몸을 원래 제가 지금 벌크업을 해서 한 70에서 71kg 정도 되니까 제가 71kg라고 쳐요. 그런데 이 몸을 점프하기 위해서 60cm를 점프하기 위해서 71의 힘을 썼다고 해요. 근데 물론 근육량도 높아지게 되겠죠. 근육량이 높아지고 근력이 높아지면은 이 71kg를 60cm까지 띄우는데 이제 아니면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이는데 뭐 60의 힘밖에 안 된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낼 수 있는 힘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구력에도 되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원래 맨몸 스쿼트를 한 8개 할 수 있어 80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근력이 강해지고 나면은 한 120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덟 이제 80개를 하는데 100의 힘이 들었다 칩시다. 근데 근력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80개를 하는데 이제 80의 힘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력이 강해졌으니까 120개가 최대 개수가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근력도 세지지만 이제 근지구력도 세진다. 왜냐면 원래 기존에 들여야 하는 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짧은 예시를 들자면 원래 내가 20%의 힘을 써서 아니다 100의 힘을 써서 점프 70cm 뛰었다고 해봐요.
10cm 서전트. 근데 이제는 근력이 높아졌어요. 그럼 이제 80% 힘만 쓰면은 70 서전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근력을 쌓으면은 신경계도 강해지고요. 그리고 근육 자체도 어느 정도 커지게 되고, 인대, 힘줄, 이런 결합 조직들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몸 전체가 단단해지고 이제 근육을 쓰는 효율이 높아져요. 왜냐면 근육은 전기 신호를 받아서 결국에는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 전기 신호가 세면 셀수록 근육은 더 강하게 수축하고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순발력, 우리가 원하는 점프나 스프린트, 이걸로 전이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원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일단은 근력을 순발력으로 전이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근력이 받쳐주니까 아주 든든한 기반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이시키기 위해서는 플라이오메트리, 아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플라이오메트리, 뭐 역도성 운동,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점프도 될 수 있고 스프린트가 될 수 있고. 일단 중요한 거는 특이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점프를 잘하고 싶다, 그럼 점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스프린트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스프린트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프를 잘하기 위해서 역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역도를 하기 위해서는 역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보조 운동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점프 스프린트가 주요 종목이라면은 스프린트를 잘하기 위해서 점프를 하는 거고, 만약에 점프가 주 종목이다, 점프를 잘하기 위해서 역도랑 플라이오메트리, 스프린트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목표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에 맞춰서 무언가 계획을 하고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미식축구 선수들과 같이 뭐 지구력도 뛰어나고 근력도 뛰어나고 점프력도 뛰어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이브리드 몸이라 그러죠. 근데 그 하이브리드에도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뭐 전체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특정 능력치를 확 높이긴 힘들어요. 마치 지구력 운동선수가 순발력 운동을 아무리 해봤자 한계에 맞닥뜨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순발력, 특히 순발력에서는 뭐 하이브리드 몸을 원한다, 그럼 그게 또 특이적인 훈련이고 몸 상태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력과 순발력을 섞는다든지 인터벌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플라이오메트릭은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플라이오메트릭은 유리 베르코잔스키 박사라는 그런 옛날에 소련에서 이제 운동 박사가 있었어요. 그 박사가 고안한 그런 훈련 방법인데, 다 제껴두고 일단은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짧은 지면 접촉 시간. 일단 이거 다 제껴두자. 짧은 지면 접촉 시간과, 그리고 이제 높은 질. 이 말은 뭐냐면 최대 출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축 속도가 느려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경계에 되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훈련이에요. 신경계, 우리 뇌죠. 뇌 자체에서 되게 빠르게 수축하라고 명령을 보내야지 땅에 짧은 시간 안에
높은 힘을 전달하고 그만큼 내가 높이 뛰어오르고 멀리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을 하다가 힘들어요. 그럼 당장 멈춰야 돼요. 그때부터는 플라이오메트릭이 아닌 거예요. 플라이오메트릭의 효과를 얻을 수도 없고 그냥 인터벌 트레이닝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목표를 이룰 수가 없죠. 물론 심폐 능력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근육의 젖산 역치라던가.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능력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만약에 인터벌 인해서 젖산 역치나 뭐 그런 거를 목표를 한다 해도 가장 효율적인 훈련을 하지를 못해요. 그냥 플라이오메트릭을 하다가 힘들어지는 순간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운동이 돼버려요. 그냥 비효율의 그냥 극치예요. 그리고 그 비효율의 극치를 행하고 있는 요즘 한국 최대 입시 그런 교육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저는 안타깝게 느껴져요. 물론 저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회적인 지위에 눌려서 권력에 의해서 그런 거를 알고서도 저는 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훈련을 최대한 참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의 개인 훈련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것들은 마이너스지 절대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근데 이걸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짧은 지면 접촉으로 인해서 이제 근육의 순간적인 파워를 내요. 근방추가 자극이 돼서 척추에서 그냥 직접 명령을 내려서 수축을 내리기 때문에 무릎 신전반사처럼 그냥 근육이 딱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은 척추 자체에서 그냥 명령 내려서 수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지면 접촉 그리고 최대 출력을 내야 한다. 이것만으로 플라이오메트릭은 설명이 가능하다 봅니다. 그리고 이 최대 출력은 지친 상태에서 훈련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빈도에서도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최대 출력이 나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면은 최대 출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날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또 한다고 쳐봐요. 그리고 또 수요일날 한다고 쳐봐요. 그럼 수요일엔 많이 지쳐있는 상태겠죠? 몸의 신경계가. 나 자체는 지쳤다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이 느끼지 못한 어떤 것이 지쳤어요. 분명히 지쳤을 거예요. 뭐 아주 우월한 유전자가 아닌 이상 분명히 지쳤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최대 노력이 안 나와요. 최대 노력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최대 노력으로 해도 최대 출력이 안 나와요.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 안 나와서 신경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꾸 최대 출력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내 몸을 밀어붙이게 되면은 우리 몸은 또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그거에 또 적응을 해버려서 신경계 출력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반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강화가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충북체육고에 들어와서 그런 노가다성 훈련을 거친 다음에 제 몸이 그거에 적응을 해버렸어요. 지친 상태에서의 반복을 잘할 수 있는 몸이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점프 능력은 줄었어요. 원래 270도 뛰었는데 260도 뛰기 힘들었다가 다시 제가 훈련에 불성실하게 참여를 해서 이제 282까지 다시 올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100m 기록도 13초 정도였는데 제가 12초 중반으로 제가 줄였습니다. 아무튼 원리를 적용하고 이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플라이오메트릭은 이거 두 개로 설명이 가능하다 보고요. 그리고 점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이 점프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플라이오메트릭도 점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플라이오메트릭이 분명히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점프가 어떤 점프인지에 따라 다른데, 이제 맥스 버티컬은요, 도움 닫기가 가능해요.
뭐였지? 뭐였더라? 아, 닫기? 닫기? 어쨌든 도움 닫기가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플라이어 매트릭 요소가 가미가 돼요. 이제 순간적으로 짧은 지면 접촉을 통해서 튀어오르는 거죠. 근데 서전트 같은 경우에는 순수 근육 거의 이거를 통해서 점프를 하게 돼요. 다른 기전이에요. 그래서 얘를 많이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플라이오를 적극 활용해야 되고, 뭐 역도도 좋아요. 역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서전트 점프에 대해서는 이제 플라이오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질 않고 이제 역도나 점프 자체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최대 출력을 뽑아서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프린트. 저도 어려워요. 이런 설명을 하면서 스프린트도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느끼고, 일단 스프린트 자체는 혼종이에요. 초반 가속에는 플라이오 매트릭을 적용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 근력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력. 왜냐면 초반 가속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탕탕탕탕 이런 느낌보다는 훅 이런 느낌이 많아요. 약간 초반에 빵 출발해서 이제 근육으로 폭발력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최고 속도에서는 이제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유지를 해가잖아요. 그래서 초반 가속에는 근력이 유리하고, 이제 가면 갈수록 최대 속력에서는 이제 탄성적인 요소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스프린트는 이제 플라이오 매트릭과 점프의 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많이 필요해요, 스프린트가 되게. 그래서 스프린터들이 되게 신체 능력이 좋아요. 그리고 신체 능력이 좋은 사람 대부분은 스프린트를 잘해요. 뭐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린트는 근력과 탄성을 동시에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배합을 하면 되는데, 그 배합을 하는 게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요. 지금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육량을 키우고 근력을 키우고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순발력을 올릴 수 있다. 그럼 빈도는 일단 기준은 최대 출력, 이게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주에서의 그런 훈련 빈도도 중요하겠지만, 그 당일날의 훈련에 있어서 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를 예로 들 수 있냐? 스쿼트 근력 훈련. 스쿼트 근력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스쿼트 근력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금방 지쳐버리게 되고, 이제 더 이상 훈련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 근력 훈련을 주 3회 또는 2회 이렇게 가져가게 되죠. 대부분이. 이 순발력도 똑같아요. 우리가 스쿼트 근력 훈련을 주 3회 2회를 해야지 가장 효과적이고, 이제 되게 몸의 능력이 잘 오르는 그런 빈도인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한국 훈련 방식은 왜 매일매일 고집하는지. 그리고 지구력성 훈련도 아닌데 스프린트 훈련을 한다 칩시다.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쿼트 근력 훈련을 주 3회 2회 해야지 이제 얘네들이
효과적인 적응에 성공을 하는데, 스프린트는 게다가 신경계적인 요소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인대나 관의 피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스프린트는 이제 스쿼트와 같이 그냥 허벅지 중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몸 전체를 다 써요. 심지어 저는 전완근까지 쓰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프린트도 제 관점에서는 주 2, 3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2회가 좋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근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면 제 몸무게 한 2.5배까지는 들어야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배는 넘지만 2.5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근력을 집중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되게 장황하죠? 제가 따로 준비를 한 게 아니라서 되게 장황합니다. 그냥 제가 있는 지식을 그냥 총동원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간 쉬는 시간도 되게 길어야 되고요. 뭐 3분에서 5분 사이, 이건 기본 지식입니다. 3분에서 5분 사이. 우리가 ATP로 에너지를 내잖아요. ATP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3분에서 5분 걸린다 하잖아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이거 그렇게 잘 알잖아요. ATP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3분에서 5분이면은 좋다. 그러면은 다시 최대 출력에 가까운 출력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왜 훈련에서 그걸 적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3분에서 5분, 한 번 달리기를 진짜 개빡세게 쪘어요. 개빡세게라는 게 힘들게 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을 내면서 뛰었어요. 그럼 ATP가 많이 소진이 됐겠죠? 그래서 3분에서 5분은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구장창 뛰어요. 뭐 철인 3종을 준비하나, 하이록스를 나가려나, 크로스핏을 하려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해온 그런 훈련들은 하이록스를 잘하기 위한 그런 훈련들이었습니다. 하이록스가 초점이었다면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높은 점프, 멀리 뛸 수 있는 점프, 빠른 달리기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트간 3분에서 5분은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0m의 짧은 스프린트다. 그걸 한 5번 반복을 한다. 그러면 한 2분 정도만 쉬어줘도 됩니다. 어쨌든 기준은 내 호흡과 심박수가 돌아오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의 열이 너무 식지 않고 내 호흡과 심박수가 돌아오면은 그때 뛰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은 그때 뛰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근비대가 있어야 된다, 근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근력을 순발력으로 전환시키는 게 포인트다 라고 말을 했고, 빈도에 관해서도 말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AI를 적극 활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AI는 한국 최대 입식 문화에 점령당한 그런 지식 이제 사이트가 아닙니다. 얘는 연구나 논문 기반으로 일단은 대답을 해줘요. 믿을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얘만큼 지식이 많은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어도 얘보다 지식 많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연구나 논문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이트들도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얘는 괜찮은 그 훈련들을 짜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순발력을 위해서 운동하려고 하는데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까? 그럼 이제 걔가 알려주겠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플라이어 매트릭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점진적인 것이 되게 중요해요. 헬스에서도 점진적 과부하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야지 근육이 크는 거고 그럽니다. 이제 점진적 과부하, 점차 부하를 높여나가라 라는 건데, 그게 이제 헬스에서는 무게고,
플라이오에서는 무게이긴 한데 이제 동작이나 뭐 그런 반복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었다고 칩시다. 달리기도 굉장히 고강도 운동일 거예요. 되게 걷기만 해도 존 2에 육박하고 그런 지경이 있다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달리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근력. 근데 이 기본적인 근력이 되게 높아요. 그 만족하는 그 값이 되게 높아요. 몸무게 대비 한 2.3배까지는 해야지 무리 없이 플라이어 매트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2배에서 2.5배예요. 이 정도면은 해도 된다. 기본적인 근력이 갖춰졌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몸무게가 이제 71kg가 된 제 입장에서는 절망적이게도 142kg 정도는 들어야지 몸무게 2배니까 그때서야 이제 너는 플라이어 매트릭을 해도 꽤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효과적인 그런 거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근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력이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진짜 근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순발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그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도달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 근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만 강조하고 근력을 키워라 이것만 해도 순발력의 반 이상 같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근력이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인 근비대가 있어야 되고 근비대가 있으면은 근력 훈련을 해야지 이 근력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플라이오 매트릭에 있어서 기본적인 근력과 점진적인 부하를 늘려나가야 돼요. 포고 점프, 줄넘기 같은 그런 점프죠. 일단은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줄넘기 같은 점프를 낮게 뛰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높은 포고, 점점 더 높은 포고 하다가 이제 싱글레그를 할 수 있겠죠. 싱글레그 포고. 그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부하를 높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짧은 지면 접촉 시간, 최대 출력 이런 게 기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최대 출력을 뽑는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근력이 없어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너무 뚱뚱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냥 낮은 폭으로도 이미 너무 과분한 부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운동에 있어서 지식은 굉장히 쉽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그게 운동에 있어서 어려운 이유는 개개인이 모두 다르고 개개인의 몸 상태가 다르고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그것이 저는 가장 포인트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폭발력이 있어서 일단 근육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근력이 근육이 있어야지 이제 뭘 할 수 있고 이제 이 기본 근육량을 위한 근비대 훈련에서는 고립 훈련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 근육을 크게 만들라. 근육을 크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협응도 중요해요. 그래서 고립 훈련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고립 훈련은 가능합니다. 너무 근육량이 없고 약한 그런 근육 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특정 부위는 이제 액세서리 운동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좋은 근비대를 바탕으로 근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좋은 근비대는 결국에는
어떠한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 수용체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근력으로 쌓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력을 쌓으면은 체중 대비 힘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들이던 힘을 더 적게 들이고도 기존에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그냥 가볍게 낼 수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력 훈련으로 신경계와 근육과 인대와 힘줄을 강화를 시켰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순발력으로 전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 순발력 전이 있어서 플라이오메트릭과 점프 그리고 스프린트 뭐 이런 걸로 전이를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플라이오메트릭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짧은 지면 접촉 시간 거의 0.3초도 안 될 정도로 짧아야 돼요. 뭐 어쨌든 엄청 짧아야 된답니다. 그냥 닿자마자 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질 좋은 훈련, 최대 출력을 뽑아야 한다. 근육의 수축 속도나 아니면 근육의 점프 높이나 아니면 달리기 단거리 기록이나 그런 것이 느려지면은 거기서부터는 플라이오메트릭이 아니라 그냥 근육을 혹사시키는 이도저도 아닌 운동이 되게 된다. 그리고 점프에 있어서 기본적인 플라이오메트릭이 필요하고 맥스 버티컬에서는 역도성 운동과 이제 짧은 지면 접촉 시간에 대비한 플라이오메트릭이 도움이 되고 서전트 점프 같은 경우에는 순수 근육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플라이오메트릭이 일단 기본이 되고 역도성 운동을 하고 점프 운동을 하고 그리고 둔근과 허벅지, 햄스트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스프린트는 이러한 플라이오메트릭과 점프 그런 것에 잡종이기 때문에 그런 잡종들을 다 쌓아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과 빈도에 대해서 중요성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AI가 믿을만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되게 믿을만하다. AI를 바탕으로 운동을 해도 좋다. 실제로 저는 AI를 활용해서만 운동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훈련을 할 때 거의. 그리고 플라이오메트릭이든 뭐든 점진적인 과부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점진적인 과부하는 자신의 수준이 어디인지 아는 그 상태를 알았을 때 그게 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부하를 때려야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나 그런 능력들이 이런 쪽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플라이오메트릭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플라이오메트릭에 있어서 부하를 늘려가는데 그게 횟수가 될 수도 있고 세트 수가 될 수도 있고 하고 자세 원래는 낮은 포고 줄넘기 정도에서 점점 높은 포고 점프 그리고 이제 그 포고를 한 발로 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 깨달은 거는 제가 마랑 유튜브를 보다가 깨달았는데 마랑은 이제 한번 운동할 때 절대 1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1시간을 넘기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화작용 분해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면은 분해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육을 분해하든 포도당을 분해하든 지방을 분해하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살은 더 잘 빠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코르티솔을 많이 방출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을 할 때 1시간 이상 넘으면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시간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거는 이거를 바탕으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하루 2번 운동, 3번 운동.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어쨌든 그
뭐 지구력 선수든 순발력 선수든 이제 이 코르티솔도 그렇고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운동량이 제한적이에요. 시간 안에. 그리고 특히 순발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1시간을 넘어버리게 되면은 코르티솔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훈련을 해서 이제 채워야 하는 그런 훈련 볼륨이 있는데, 그거를 1시간이나 뭐 1시간 이내에 다 채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1시간을 넘겠죠? 그러면 코르티솔이 많이 방출이 되고 몸이 지치게 되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2번, 3번으로 나눠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나눠서예요. 하루 2-3번 죽어라 뒤지게 운동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루 2-3번 해서 몸을 혹사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원하는 자극을 이제 몸에 무리 없이 주기 위해서 하루 2-3번을 나눠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루 총 볼륨이 50이라 치면은 그거를 25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지 효과적인 몸에 부하가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자극이 들어가고, 그리고 몸에 너무 몸을 혹사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2-3번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떠오르는 지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36분 동안 들어주신 분들은 정말 인내심이 끝판왕 좋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정해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가세요.